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해설을 해드릴까 합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관한 해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국민들은 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는지를 분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사입니다. 신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5월 18일자이고요. 일면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로 당선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사의 본문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문재인 후보가 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매일경제신문 기자가 아닙니다. 대학 교수입니다. 우종필 교수라는 분이고요. 우종필 교수가 쓴 책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교수이시고요. 책 제목은 빅데이터 분석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 우종필 교수는 작년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라고 시종일관 주장한 교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언론사들,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신문사뿐만 아니라 CNN 같은 ABC, MBC 같은 유수의 언론사들도 모두 힐러리가 당선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우종필 교수만큼은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시종일관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글에 들어가서 미국의 검색 사이트 구글에 들어가서 미국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검색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작년 1월부터 대통령 선거가 있던 11월 말까지 트럼프를 끊임없이 힐러리보다 더 많이 미국 사람들을 검색했다.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유명해진 그런 교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우종필 교수가 이번 우리나라 19대 대선에서는 아무런 분석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이 신문에서 보여드렸듯이 우종필 교수는 우리나라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을 끊임없이 구글에 들어가서 트렌드라고 하는 검색 툴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이 신문 기사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신문 기사의 내용을 제가 제 컴퓨터로 좀 옮겨놨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화면에서요, 구글이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후보자별 예상 득표율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대선 직전까지의 이 득표율을 예측한 겁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부터 보죠. 여기가 안철수 후보의 구글은 21%를 득표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안철수 후보는 21.4%를 득표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었죠. 홍준표 후보는 구글이 24%를 득표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실제로 홍준표 후보는 24%를 득표했습니다. 얻었다는 것이죠. 문재인 후보는 구글은 34%를 득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는 41%를 얻어서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이 구글의 예측을 보면 문재인 후보만 예측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물론 문재인 후보가 1등으로 당선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만 문재인 후보만 좀 벗어났고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은 솟아나치게 놀랄 만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은 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컴퓨터 화면으로 가면요. 이렇습니다. 자, 여기 유권자들은 왜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관계라는 것은 이래서 어떤 일과 어떤 상황이 서로 관련이 있다, 관계가 있다라고 할 때 일에 가깝습니다. 즉 상관관계가 일이다 그러면 완벽하게
그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상관관계가 0에 가까울수록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문재인이라고 검색을 한 사람은 공약을 검색을 했다는 겁니다. 즉 문재인 후보는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무엇일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0.8입니다. 그러니까 1에 가깝죠.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0.48이고요. 안철수 후보는 0.43입니다. 따라서 이 세 후보 중에서 공약으로 승부를 본 사람은 문재인 후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의 어떤 공약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즉 관심을 끌었을까요? 일자리였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듯이 문재인 후보를 검색한 사람은 일자리를 검색을 동시에 했다는 겁니다. 즉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 나에게 일자리가 주어질 것이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 내가 일자리를 적어도 잃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유권자들은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내 일자리를 지켜주거나 창출해 줄 것이다 라고 국민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이 분석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정필 교수가 본인이 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글의 트렌드에 들어가서 봤더니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일자리라고 하는 공약이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음번 대통령, 이제 5년 후에 이제 선거가 있겠죠. 다음번 대통령은 글쎄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자리에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결과를 매우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는 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즉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를 내가 대통령으로 뽑아줬다. 그런데 일자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스럽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본인이 약속했던 그리고 국민들이 열망했던 일자리를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창출해 주어야 한다는 매우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또 그 후보는 왜 대통령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분석적인 그 자료를 제공한 포털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우리나라의 포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은 네이버와 다음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컴퓨터 화면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제가 뽑은 제목입니다. 대통령 선거 예측, 구글은 정확했다. 그런데 네이버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네이버와 다음에 젊은 직원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에 관한 예측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부분에 이 높은 점수를 주었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정책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자료들을 구글은 제공했는데 왜 네이버와 다음은 제공하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구글은 분명하게 미국의 포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네이버와 다음은 왜 미국의 포털인 구글에 미루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답해야 합니다. 네이버와 다음의 직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해야 됩니다.
혹시 저는 이러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난 그거 몰라.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돼? 미국 구글 보면 되잖아. 우리는 돈만 벌면 돼. 글쎄요. 이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중요한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관한 귀중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툴을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면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다음은 무엇을 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인가요? 여러분, 네이버와 다음의 젊은 직원분들에게 또 여쭤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미국의 포털 사이트에 미루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이버와 다음의 직원분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실 겁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이버와 다음의 검색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그랬고 선거가 있기 전에도 그렇고 선거 기간 내내 특히 네이버는 편파 시비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네이버의 댓글에 많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많은 이 국민들이 네이버와 다음에 기사의 배열, 어떤 특정한 정파에 유리하게 기사를 배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물론 네이버와 다음에 직원분들은 부인할 수 있겠죠.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네이버와 다음이 정직하지 않다,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뢰가 없다면 네이버와 다음은 다음 어디까지 갈 수 있냐는 겁니다. 구글은 지금 세계의 4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알파고 같은 AI 서비스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와 네이버와 다음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사는 일은 하지만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일을,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일을 왜 네이버와 다음은 하지 못하는가요? 네이버의 부사장 출신이 이번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공보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저는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이 정치적인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정치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4차 산업에 선두에 서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왜 네이버와 다음은 구글과 같은 그런 기업이 될 수 없나요? 네이버와 다음의 젊은 직원분들은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나요?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이 국가가 헤매지 않고 올바르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렇게 훌륭한 자료를 제공하는 일을 네이버와 다음은 해보고 싶지 않나요? 정치적인 편파 시비에 휘둘려야 되나요? 저는 네이버와 다음에 근무하는 젊은 직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 이번 청와대 공보 담당의 최고 책임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끝내시죠. 그것이 네이버와 다음이 사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네이버와 다음이 계속해서 정치인들에 관심을 가지면 점점 더 우리 국민들은 네이버와 다음을 외면할 겁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네이버와 다음의 젊은 직원들 뿐입니다. 저는 네이버와 다음의 젊은 직원분들이 꼭 머릿속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휘둘리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정권은 항상 바뀌기 마련이니까요. 미국의 구글이 누구 편들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제 그러한 어디 정치 정파를 편들었다고 하는 오해와 비난으로부터 자유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네이버와 다음을 위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드는 길입니다. 네이버와 다음에 근무하시는 젊은 직원들에게는 매우 외람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글의 그 검색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을 정확히 맞췄고, 누가 대통령 될지를 정확히 맞췄고, 그리고 왜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지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 분석을 해낸 포털은 대한민국의 포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구글이라는 겁니다. 아마 다음번 선거에서 구글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겁니다. 다음번 선거에서 네이버와 다음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그런 예측에서부터는 거리가 멀어질 겁니다. 여러분, 네이버와 다음에 젊은 직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로부터 자유스러워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4차 산업 선도 회사로 거듭나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오늘 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